근데 지금부터는 이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니터리 서플라이 팔러시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다르게 얘기하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어떻게 이제 조정하는지, 통화량이 다르게 얘기하면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 화폐 공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의 화폐 공급 모델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걸 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 저희가 데피니션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있는 게 요 마니터리 베이스라고 있는데, 요 마니터리 베이스라는 건 뭐냐 그러면 한국말로 하면 본원 통화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제 본원 통화인데, 본원 통화는 뭐와 뭐의 이제 합이냐 그러면 커런시, 여러분들 뭐 쉽게 얘기하면 캐시, 그 다음에 이 R이라는 건 리저브입니다. 리저브가 뭔지는 이미 우리가 봤죠, 그지? 은행이 디파짓에 했던 돈에 예금 받으면 그 중에 일부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대출해 주는데 그 남겨두는 거를 이제 리저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니터리 베이스, 본원 통화는 커런시 더하기 리저브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 마니터리 베이스는 중앙은행이 통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러면 커런시는 누가 찍어냅니까? 화폐가 여러분들 뭐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아니면 여러분들 뭐 500원짜리 동전, 1000원짜리 이 모든 돈들은 다 누가 찍어내냐 그러면 오로지 딱 하나 중앙은행이 찍어냅니다. 센트럴 뱅크에서 모든 나라에서. 왜 이 커런시를 중앙은행이 찍어내는지, 이 커런시를 보통 이제 피아트 머니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왜 중앙은행이 찍어내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누구나 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앙은행이 찍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저희가 피아트 머니 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요 커런시하고 요 R이라는 거, 요 R은 리저브인데 요건 다 이제 중앙은행이 통제한다고 그럽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리저브라는 거는 은행이 예금 받으면 그 중에 일부는 자기가 남겨두고 나머지는 대출해 주는 거면 그 일부를 남겨둘 때 그거는 시중은행이 하는 건데 왜 이게 중앙은행이 통제하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중앙은행이 최소한 남겨둬야 되는 어떤 비중을 정해놓습니다. 그럼 은행은 그 비중 내에서 자기가 이제 그 남겨둘 액수를 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네가 예를 들어서 이 리저브 레이소, 이게 미니멈 리카이어먼트라는 게 있는데 은행에서 중앙은행이 정해놓은,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습니다. 네가 예금 받으면 그 중에 20%는 무조건 리저브로 남겨둬라. 그리고 나머지 80%를 가지고 네가 빌려주든지 혹은 빌려주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누군가가 은행에 10만 원 디파짓 했습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은행이 아무리 많이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2만 원, 즉 20%는 이 은행이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최소한 20%는 남겨두고 나머지 80%, 즉 8만 원에 대해서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뭐 은행에 따라서 나는 8만 원 대출 안 하고 7만 원만 대출해줘야지, 나머지 3만 원을 리저브 남겨둬야지,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은행이 나는 9만 원 대출해주고 나머지 만 원만 리저브를 남겨둬야지, 이렇게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거는 중앙은행이 네가 10만 원 받으면 최소한 20%인 최소한 2만 원을 남겨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은행이 은행의 리저브 양, 즉 이제 그 지급준비금의 양을 이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은행이 R을 통제한다고 볼 수 있고, 이 캐시, 커런시는 중앙은행이 양을 통제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 커런시는 누구만 찍냐 그러면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1000원짜리의 양은 오로지 중앙은행만 찍을 수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그렇게 찍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5만 원짜리나 만 원짜리는 이게 이 자체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가치를 가지는 이유는 이게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누군가한테 이걸 돈을 주면 그걸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여러분들 물건을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거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누가 주느냐 그러면 정부가 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캐시라든지 그 캐시 같은 경우는 5만 원짜리 지폐, 만 원짜리 지폐, 1000원짜리 지폐 이런 것들은 다 뭐냐 그러면 정부가 여러분들한테 빚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들 5만 원짜리 지폐 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물건을 사는 건 뭐냐면 그
그 물건을 받아들이고 그 5만원짜리를 받아들이고 물건을 5만원짜리를 받고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 5만원짜리 지폐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딴 데 가서 내가 다른 물건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 믿음은 누가 준다 그러면 정부가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갚아줄게. 정부가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정부가 여러분 국민들한테 빚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로지 센트럴 뱅크만이 이 피아트 머니를 만들고 있습니다. 즉, 커런시를 오로지 센트럴 뱅크만 찍은 커런시의 양은 커런시는 오로지 센트럴 뱅크만 찍어내고 커런시의 양은 오로지 센트럴 뱅크만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뭐 다른 기업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완전히 뭐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다른 기업도 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화폐 찍어낼게 이런 거 대신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내가 갚아줄게.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 개인에 대한 믿음은 잘 나중에 그렇게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렇게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지? 그렇게 해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오로지 커런시는 중앙은행만 찍을 수 있게끔. 이 의미에서 이 본원통화 마니터리 베이스 즉 C 더하기 R이 본원통화인데 이 본원통화는 누가 통제하냐 그러면 중앙은행이 통제한다라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데피니션을 보면 이 Reserve Deposit Ratio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리저브에서 디파짓을 나누어 준 겁니다. 요거는 이제 누가 이제 그럼 결정하느냐. 주로 이 리저브 디파짓 레이쇼는 이것도 이제 은행의 정책하고 이 레귤레이션이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디파짓을 가져오면 은행이 예금을 받으면 10만 원 예금 받으면 그 중에 하나는 뭐였습니까? 정부가 강제적으로 정해놓은 게 있죠. 최소한 20%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그젬플에서 예에서는 최소한 20%는 리저브를 남겨둬. 그러면 그래서 만약에 10만 원 빌렸는데 10만 원 누가 예금했는데 그 중에 2만 원만 리저브로 남겨두고 최소한 남겨두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8만 원을 대출해주면 리저브 디파짓 레이션 얼마가 됩니까? 0.2가 되겠죠.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 그러면 정부의 어떤 레귤레이터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은행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중앙은행은 20%만 남겨두라 그랬는데 나는 혹시 모르니까 30%는 리저브를 남겨두고 나머지 70%만 대출해줘야지. 그러면 리저브 투 디파짓 레이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3만 원 나누기 10만 원이 되니까 0.3이 되겠죠. 그래서 이 리저브 디파짓 레이쇼는 중앙은행의 레귤레이션도 있고 규제도 있고 또한 이 일반 은행들의 자기 나름대로 고유한 어떤 정책에 따라서 리저브 디파짓 레이쇼가 결정이 되겠죠. 그게 이제 한 가지 있고 또 다른 데피니션은 뭐냐 하면 커런시 디파짓 레이쇼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커런시 나누기 디파짓입니다. 이건 누가 결정하냐 그러면 커런시는 주로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커런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로 이제 가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돈이 좀 갖고 있는데 이 중에 내가 캐시가 3만 원이 있으면 전체 재산 전체 그 돈 중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캐시는 3만 원 두고 나머지 10만 원은 디파짓 해야지. 그러면 커런시 디파짓 레이쇼는 0.3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1,000원이 있으면 이 중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니까 1,000원이 있으면 이 중에서 30%만 2,000원의 30%만 커런시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디파짓 예금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은행이 그러니까 은행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가게가 결정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캐시 중에 얼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어떤 그 화폐 중에서 얼마나 디파짓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캐시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이제 당연히 가게가 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돈을 요즘같이 모든 돈은 다 디파짓을 하려고 그러면 캐시 하나도 안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면 커런시 디파짓 레이쇼가 0이 되겠죠. 최근에 여러분들 돈 현금 잘 안 가지고 다니죠.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안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이제 크레딧 카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좀 다른 이야기죠. 어쨌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가게가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가게의 어떤 선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데피니션을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냐 그러면 마니터리 베이스 본원통화 그 다음에 리저브 디파짓 레이쇼 R 나누기 D 그러니까 지급준비금 나누기 디파짓 그 다음에 커런시 디파짓 레이쇼 커런시 나누기 디파짓 요거 이제 요 세 개 데피니션은 잘 이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통화 공급에 대해서 살펴보자. 화폐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앞에 M1의 데피니션에 따르면 커런시 더하기 디파짓이라고 그랬죠.
요게 이제 화폐였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화폐라고 생각하는 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 손에 가지고 있는 5만 원짜리만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말하는 이 경제 모형, 특히 이번 챕터에서 말하는 화폐라는 건 뭐였습니까? 커런시도 화폐지만 모두 화폐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은행에 체킹 어카운트에 돈 예금해뒀던 거, 그래서 언제든지 ATM 모션 찾을 수 있는 그 돈도 화폐로 이제 저희가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C 더하기 D가 화폐입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화폐의 데피니션인데 여기서 요거를 좀 다르게 써보겠습니다. 이 C 더하기 D를 B로 나눠주고, B가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여기 보면 번원통화라고 그랬지. 번원통화인데 그래서 C 더하기 D를 B로 나눠주고, 번원통화로 나눠주고 다시 B를 곱하면 이거는 똑같죠. 얘하고 똑같은 거지. 얘가 없어지는 거니까 똑같은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되면 그리고 요 C 더하기 D 나누기 B를 스몰 m이라고 이제 제가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B는 번원통화라고 다시 놔두고. 자, 이제 그러면 요 M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면 M은 C 더하기 D 나누기 B였잖아. 그지? 근데 B는 뭐였습니까? 번원통화였는데 앞에 보시면 번원통화는 C 더하기 R이었지. 커런시 더하기 리저브였습니다. 그래서 C 더하기 D 나누기 C 더하기 R이 요게 이제 스몰 m이겠죠. 그죠?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모든 각각에 대해서 D로 나눠줘 보겠습니다. 분자와 분모를 다 D로 나눠주면 C 나누기 D 더하기 D 나누기 D 분의 그 다음에 여기는 C 나누기 D 더하기 R 나누기 D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요 C 나누기 D는 뭐였습니까? Currency to Deposit Ratio지. C 나누기 D는 그 다음에 D 나누기 D는 1이고 그 다음에 C 나누기 D는 Currency to Deposit Ratio고 그 다음에 R 나누기 D는 뭐였습니까? Reserve Deposit Ratio지. 그래서 Reserve Deposit Ratio였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요 M을 이제 이렇게 다시 쓸 수 있다는 거겠죠. 이것은 그냥 산수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지. 자, 요거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원래 통화 공급은 뭐였냐면 원래 시작이 어떻게 했냐면 C 더하기 커런시 더하기 디파짓이었는데 이걸 다시 쓰면 스몰 m 곱하기 이 번원통화 B로 쓸 수 있었죠. 그리고 스몰 m은 뭐로 있냐면 CR 더하기 커런시 to 디파짓 레이시오였고, 그지? CR은 커런시 투 디파짓 레이시오고, 또 RR은 뭐였습니까? 리저브 투 디파짓 레이시오였습니다. 그지? 그래서 리저브 투 디파짓 레이시오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리저브 투 디파짓 레이시오는 1보다 작죠. 이게 1이면 어떻게 됩니까? 리저브 투 디파짓 레이시오가 1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디파짓 10만 원 받았는데 리저브를 다 어떻게 준다는 거니까 10만 원 다 준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게 뭐였습니까? 100% 즉 완전히 100% 리저브 뱅킹 시스템이었죠. 뱅킹 시스템이 완전히 100% 모든 돈을 예금 받으면 그 모든 돈을 다 리저브를 두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던 프랙셔널 리저브 뱅킹 시스템은 안 맞죠. 그지?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프랙셔널 리저브 뱅킹 시스템을 가정하면 이 RR이 1보다 작습니다. 상식적이겠지. 자, 이제 그러면 이 RR이 1보다 작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0.9라고 해보겠죠. 이그젠플 0.9라고 하면 분자가 큽니까? 분모가 큽니까? 얘는 똑같은 거고 얘는 1이고 얘는 0.9니까 분자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1보다 크겠죠. 그래서 이게 1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게 M 1보다 크다는 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프랙셔널 리저브 뱅킹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 M은 1보다 큽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요 B가 요 M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요게 저기 뭐지? B가 한 단위 바뀌면 M은 얼마만큼 바뀌겠습니까? B가 한 단위 바뀌면 M은 이 전체 통화량은 요 스몰 m 곱하기 B만큼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보다 크니까 만약에 번원통화가 뭐였습니까? C나 커런시나 리저브였잖아. 커런시나 리저브였죠. 이 번원통화가 한 단위 증가하면 그러면 전체 통화량은 1보다 더 많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통 이제 통화 성수라고 그러고 머니 멀티플라이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원 통화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이 통화량이 몇 단위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머니 멀티플라이어입니다. 저게 1보다 크니까 통화량은 항상 1보다 더 많이 증가하겠죠. 일단 이걸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지금부터 이제 좀 더 이제 흥미로운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를 한번 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제가 또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만약에 가게가 예금은 좀 적게 하고 디파짓은 좀 적게 하고 커런시를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CR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CR의 데피니션이 뭐였냐면 커런시 나누기 디파짓이었죠. 근데 예금을 좀 더 많이 가지게 하고 커런시를 좀 더 적게 가지게 한다 그러면 이 커런시 디파짓 레이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 많이 가지고 얘는 적게 가지니까 커런시 디파짓 레이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들겠죠. 기본적으로 CR은 그러니까 이대로 따라서 가야죠. 착각했네, 그지? 요 CR이 뭐냐 그러면 커런시 나누기 디파짓인데, 지금 요 이그젬플을 따르면 예금은 좀 적게 가지고 커런시는 좀 많이 가지게 하면, 그러면 이 전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런시 투 디파짓 레이쇼는 커지겠지, 그지? 자,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이 커런시 투 디파짓 레이쇼가 커지면, 그러면 이 M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커지면.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 미분해보면 금방 이제 얘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M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미분해보면 금방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하면은 이게 지금 뭐 이게 네거티브인지 포지티브인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미분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게 궁금하면 숫자 넣어서 해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리저브 투 디파짓 레이쇼가 0.8이라고 해보죠. 이렇게. 그리고 원래 CR이 0.5였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해보면 저 값이 얼마가 됩니까? 한번 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CR이 0.5였고 위에 분모를 보면 이게 앞에가 1이었다고 하고, 자, 요거 하나 있고 밑에 분자를 보면, 그러니까 밑에 분모를 보면 CR이 0.5고 리졸브 투 디파짓 레이쇼가 0.2 나누기 1이라고 하면 0.2라고 해보죠. 이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M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 그러면은 얘 분자 나누기 분모하면 되겠죠, 그지? 이렇게 해서 2.14였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CR이 0.5에서 이제 제가 예를 한번 들어준 거니까 이 CR이 0.5에서 0.7로 증가했다고 해보죠. 0.5에서 0.7로 증가했다고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0.5인데 0.7이 되고 더하기 1이고 분자는, 그 다음에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0.5에서 0.7 더하기 원래 그 리저브 투 디파짓 레이쇼가 얼마였습니까? 0.2였지. 0.2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보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은 이거 이그젬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M에 대해서 지금 계산하는데 조그마한 M에 대해서 요 분자가 뭐였냐 그러면 M에 있는 분자가 CR 더하기 1이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분자가 CR 더하기 1이지. 저희가 CR을 뭐로 가정했냐 그러면 0.5로 가정했습니다. CR 더하기 1은 1.5가 되겠죠, 분자는. 분모는 CR 더하기 RR이잖아. RR을 제가 리저브 투 디파짓 레이쇼니까 0.8이 아니라 0.2라고 해보죠. 예를 들어서 0.2라고 해보죠. 그러면 0.5 더하기 0.2니까 0.7이 되겠죠. 그러면 M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분자 나누기 분모잖아. 그래서 2.14가 됐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요게 이제 원래 이제 시작을 여기서 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제 무슨 이유로 CR이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보면 가게가 캐시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대신에 디맨드 디파짓은 줄이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CR이 증가하겠지.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 거냐 그러면 1인데 이제 CR은 0.5에서 0.7로 증가했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분자는 1.7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밑에 0.2는 안 바뀌었고 이게 리저브 투 디파짓 레이션 안 바뀐 상태에서 CR은 이제 0.7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어떻게 될까요? 이 전체는 0.9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통화상수는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머니 멀티플라이어는 분자 나누기 분모니까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1.89죠. 1.89하고 2.14하고 어느 게 될 겁니까?
2.14가 더 큰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CR이 증가하면 M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M은 감소하지.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값은 0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1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그게 뭐지? 그 0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지? 이 CR이 증가하면 M은 이제 감소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랬을 경우에 이게 통화 공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통화 공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M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줄어들었으니까 통화 공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화 공급도 M도 이 전체 M도 이제 줄어들겠죠. 그러면 왜 통화 공급이 줄어들겠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단 첫 번째, 요게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M이 줄어든 거죠. 요게 CR이 증가하면 M은 프로포셔널 뭐가 된든 뉴머레이터, M 포스트, 그리고 이제 아까 이미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통화량은 이제 줄어듭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에 대한 답이었고, 두 번째 이제 왜 통화량이 줄어들었겠습니까? 통화량이 줄어들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하죠. 그죠?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가게가 나는 저기 은행에 디파짓 하기보다는 뭐를 많이 가지려고 하는 상태입니까? 현금을 더 많이 커런시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상태인 거죠. 지금 상황이 바뀐 거죠. 가게가 현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니까. 이 통화량이 아까 어떤 식으로 창출이 되었습니까? 은행이 돈을 예금을 받아가지고 그 받은 예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통화가 창출이 되었는데 그 대출 양을 줄이게 만드는 거니까 지금 가게가 나는 커런시를 많이 가지려고 하면 난 예금 적게 하려고 한다면은 그만큼 예금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대출량도 줄어들겠죠. 대출량도 줄어드니까 그만큼 이 예금을 통해서 대출을 통해서 통화가 창출되었던 통화량도 줄어들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은행이 이 뱅킹 시스템을 통해서 통화량이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거잼플이었고, 이 관련해서 이제 방금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이 모형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했던 이 모형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전체적으로 이제 중앙은행이 어떻게 이제 통화 공급을 조정하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